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 141쪽입니다. 지문 해설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공포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별개로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특히 효력 발생 전에 형성된 법률 관계도 그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여러분.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작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법률이 있는데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과거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과거의 행위를 현재의 법률로 평가하여 제재하거나 기존과 다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면 법률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률 관계에 대한 신뢰 형성을 저해하여 법률 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 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률의 기본적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되며, 불소급 원칙의 목적이 뭐냐? 개인의 신뢰 보호 그리고 법적 안정성 유지였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여러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의 법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원칙이므로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즉, 불소급이 여러분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떨 때? 공익적 필요성. 이 공익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헌법재판소는 소급 입법의 유형을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누어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느낌이 딱 대립관계죠. 자,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진정 소급 입법이란 사실이 종결되지 않아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말한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법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 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에는 입법이 제한된다. 즉,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서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법이 제한된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 나오죠. 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일종의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율이 부동산 매도 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세율을 인상할 공익적 필요성과 주대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신뢰 보호를 이유로 소급 입법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자, 이게 부진정 소급 입법인데, 진정 소급 입법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 소급 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다. 느낌 옵니까, 여러분? 지금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이 이 개념상 대립관계를 이루지 않을까라 예측하고 글을 읽었더니, 진정 소급 입법을 설명하게 될 때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볼게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종료되기 전의 법률관계, 근데 진정 소급 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확정된 법적 지위를 무너뜨린답니다. 근데 부진정 소급 입법은 어떻죠, 여러분? 사실이 종결되지, 즉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분명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법적 지위도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진정 소급 입법은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확정돼 있죠. 그래서 이 진정 소급 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소급 입법은 어떻죠? 여기 나오죠. 법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예로 양도소득세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할 때는 이 소급 입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이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의 뭐뭇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즉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를 우선해야 될 경우에는 입법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정소급 입법을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즉 예외적으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일단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소급 입법 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거나, 그 다음 기존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즉 개인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은 경우, 신뢰 보호를 통해 이익이 적을 경우,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당사자의 손실, 그 다음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힘이 중대한 공익상의 상황, 즉 공익적인 필요성 있는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기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 예시로 뭐를 들었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요것에 대한 법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의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 입법에 예상할 수 있었죠. 자, 경우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신뢰는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요.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중요한 개념들의 관계는 일단 법률이 효력이 발생될 때 그 적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불소급과 소급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불소급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됩니다. 근데 이 소급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도 다시 부진정 소급입법과 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 둘의 관계는 아주 깔끔한 대립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이러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알겠죠? 이와 같이 법률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의 효력 발생 이전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자, 요게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할지의 문제로 기울된다. 자, 요 둘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할 때는 불소급,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때는 소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책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유지하되, 자, 요게 불소급이죠, 여러분. 이때는 소급.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적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바로 여기까지 지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